제가 샀던 것들도 저는 원래 다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이거 동그라미 치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그죠? 매수매도. 네, 맞아요. 동그라미가 2개 있는 거는 제가 이미 사고 판 거고요. 1개 있는 거는 사고 들고 있는 건데, 야, 잭팟이 넌 그러면 투자 못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사놓고 안 판 게 있으니까. 근데 집이 되게 많으면요, 1년에 많이 못 팔아요. 아니, 그래서 보면서 네, 동그라미 2개 있는 거 맞아요.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저점에 잡았지? 저는 그래서 무조건 저점에 삽니다. 이게 제 투자의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단 하나 알려달라고 하면 제 투자 핵심 포인트는 저는 그 단지의 최저가로 사요. 이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보세요. 네. 여기 막 뚝 떨어져 있는 생뚱맞은 게 네. 본인이 산 거잖아요. 그쵸. 이런 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산 게 가장 최저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사야 나중에 하락이 와도 크게 걱정 없어요. 이게 투자의 전부죠. 하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저점에 샀다는 얘기는 하락장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락장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이 판단력을 가지셔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못해요. 반대로 해요. 상승장이 되면 기웃거렸다가 상승장에 사고 하락장 때 팔죠. 손해보고 팔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심리가 그래요. 군중심리를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투자는 항상 반대로 하셔야 돼요. 반대로. 남이 죽어갈 때 그 옆에 걸 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팔고 나가고, 이 사이클을 한 번만 해보시면 감이 오실 텐데, 안 해보시면 사실 어려운 거는 인정은 해요. 근데 배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전 맥락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투자가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서점 가면 부동산 책 하나도 없거든요. 제 거 말고. 이때 관심을 갖는 게 좋아요. 부동산 책 많이 있을 때는 오히려 너무 고점이라 생각하시는 게 좋고. 네. 2000 내한해 같은 경우 여기 매수해서 여기 팔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지금 시단위 지표 중에 하나인데 매매 가격 증감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KB 월간 시계열이 아니라 KB 주간 시계열이죠. KB 주간 시계열의 매매 증감이라고 이게 아마 1번일 건데 거기에서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딱 자 보합이고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상승이에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죠. 그럼 제가 매수한 거예요. 그게 이 시점이에요. 그러면 다시 상승이 끝나고 보합이 들어왔어요.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팔라고 생각해야죠. 여기 매도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잭팟이 너 그럼 투자 잘 못한 거 아니냐? 왜? 잘 보세요. 살라고 했으면 여기 샀어야죠. 왜? 오르기 전에. 매도하려고 했으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팔았어야죠. 앞에. 근데 이거는 신축이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축이랑 구축은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신축은 지표가 없을 때 이런 데 사셔도 나가셔야 되는데 구축은 자 이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최저로 샀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그 말은 뭐예요? 상승이 들어와도 구축은 흐름이 늦게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 가능하다고요. 얼마나 쉬운 투자예요. 앞에 다 보이잖아요. 상승하는 거 보이죠. 샀죠. 근데도 최저가죠. 이미 보합으로 들어오고 떨어질 것도 알죠. 늦게 팔았죠. 근데도 이렇게 됐죠. 이렇게만 알면 매수 포인트를 잡는데 너무 쉬워요. 신축은 선빵. 선빵. 구축은 보고 투자. 근데 저는 구축 투자자잖아요. 그냥 어차피 구축 투자자이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예요. 오히려 신축이 선행 지표인 거죠. 신축이 선행 지표니까 쉬운 거죠. 이제 갑자기 지방 구축 얘기가 나와서 네. 지금 마피 나서 곡소리 나는 뭐 소위 말하는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분양권들 좀 마피 나오는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신축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못 파셨다면 저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수의 관점에서는요? 매수의 관점에서는요. 네. 아까 서울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올해 말 내년 초 유동성이 올라온 건 보이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왜냐면 아까 분양권이라 얘기했죠. 마피, 분양권, 미분양. 미분양을 나쁘게 표현한 거고 좋게 표현하면 팔리지 않은 신축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말이 좀 미분양이라서 어감이 안 좋지. 팔리지 않은 신축을 신축이라 생각해 봤을 때 걔네도 결국에는 5분위 안에 드는 아파트일 거예요. 5분위 안에 드는 거는 광역시가 뭐라고 판단했어요? 유동성이라고 판단했죠. 이거는 제가 그냥 판단한 게 아니라 그 KB 월간 시계열의 53분 탭 들어가셔서 5분위 매매가랑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들어가셔가지고 M2 유동성이랑 두 개 놓고 상한계수를 구해보시면 상한계수가 되게 높게 나온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광역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수학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걔네 분양권도 결국 신축이고 5분위에 드는 거고 유동성이 지금 더 빠질 거냐 오를 거냐를 판단하는 거죠. 오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아까 봤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팔 때 아니에요? 팔 때는 아니죠. 왜? 올라가고 있는 걸 알잖아요. 지금 파는 거면 아마 가장 최저가에 파는 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죠. 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이게 2, 3년 전에 법인이 그냥 따지고 보면 전매하려고 들어갔다가 못 팔고 나온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원래 보통 미분양 같은 거 마피는 마이너스 10%에 끝나야 정상이거든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계약금 낸 건 포기할 수 있어요. 아이 그래 이거 잘못했다 이거 미안하다
계약금 털고 끝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지방에는 마이너스 20%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계약금 포기 플러스 10%를 더 줘야 되거든요. 매수자한테. 그런 것들이 왜 나오냐면 법인들이 샀다가 지금 등기를 못 쳐요. 12%잖아요. 분양권을 전매해서 돈 벌러 들어갔다가 등기 칠 때가 됐는데 12% 취득세를 생각을 하니까 또 이게 중도금 이자도 있어요. 중도금 이자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등기를 못 쳐서 엄청 싸게 나온 물건들이 지금 깔려 있는 거고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아까 누군가는 방해야 된다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사이클상 문제가 된 무리하게 된 것들이 없어지려고 하면 이 물건들이 좀 정리가 되면 이 물건들이 좀 정리가 되면 그래도 상황은 나아질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악성 매물만 몇 개 정리돼도 호가가 그래도 한 5%에서 10% 올라갈걸요? 지금 법인 취득세 정도 생각을 해보면. 네. 근데 지금 뭐 만약에 이거를 판다 만다 생각하면 아직까지 들고 계셨던 건 이미 끝나신 거고 지금 파시는 거면은 팔기도 어려울 거고요. 파신다고 하면 진짜 손해가 클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기다리셔야 되고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핸들링이 돼야 돼요. 핸들링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손해 나도 던져야죠. 핸들링이 된다는 가정합니다. 사실은. 내가 핸들링 안 돼. 이 핸들링이라는 거는 잔금 못 치는 상황인 거예요. 잔금 못 치면 시정불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다 계산을 해보셔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손해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거가 내가 그래도 누구한테 융통을 하거나 뭐 대출을 받거나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냥 되겠다라고 하면 기다려야죠. 아까 그 데이터 강화법만 네, 좀 네. 말씀드릴게요. 이제 네. 아까 그게 특별 부록인데 제가 이렇게 뭐 그래프 만드는 거 어디서 다운을 받고 그래프를 어떻게 만들고 이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거 그 블로그나 인터넷에서 많이 보신 것들이잖아요. 이것도 많이 보신 것들이고 이거를 여러분이 진짜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저는 뭐 강의하고 팔아먹는 건 좀 아니라 생각해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네. 사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서 네. 이 정도 시점이면 공공재가 돼도 된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렸던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어차피 여러분들 안 해요. 저도 2012년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 지인이나 뭐 강의 수강자나 만나봤겠어요. 실제 저처럼 하는 사람 1%? 1%도 안 될걸요? 다 알려줘도 상관없다 생각해요. 백종원이 그러잖아요. 다 알려주잖아요. 근데 어차피 못 한다고요. 근데 하면 충분히 전 여러분 잘 된다 생각합니다. 하면. 그게 어려운 거죠. 보통 부동산 하는 사람들 자기 지표 어디서 가자는지 안 알려주거든요. 네. 이걸로 돈으로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뭐 어디 들어가셔서 탭 2번이다. 어디 들어가셔서 탭 뭐 아까 53번이다. 정확하게 얘기했네요. 탭 53번. 5분이 평균 아파트 가격. 네, 이런 것들. 지표가 어디서 있는지도 예랑 외국 지표도 알려드리니까 책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6가지. 아까 함축해서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 함축한 걸 제가 이 책에 나와 있는 한 50개 중에 6개를 뽑았어요. 6가지 선행지수만 봐라 라고 해서 이제 하나씩 그 책의 가장 첫 페이지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데이터를 다 살펴보셨기 때문에 네. 지금 관점에서 수도권 내 집 마련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관점에서요. 네, 데이터를 이제 다 보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좋다. 오, 좋다. 다만 좋다. 기다려라. 얼마? 아까 얘기했지만 똑같이 한 1년. 이유는 뭐다? 국가에서 아직 규제 완화가 안 나왔다. 강남 3구 조정 해제도 안 나왔다. 그때 사도 충분하다. 늦지 않다. 굳이 지금 살 필요는 없다. 왜냐면 지금 금리가 그래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1년 정도 후면 또 금리가 또 내려갈 거거든요, 더.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괜찮긴 하지만 이 괜찮다는 이유도 그거예요. 추세선에 비해서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 지금 추세선 밑에 있기 때문에 거품이 빠진 상태다. 네. 그리고 제가 요새 잘 보고 있는 게 아까 경기의 중위권의 단지들은 이전 최저점, 이전 최고점의 중간 단계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 진짜 거품 많이 빠진 데는 아예 2022년, 2019년에 내려온 금액들이 있거든요. 전 그런 것들은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도 매수로 체크하고 있어요. 다만 12%이기 때문에 이거 직접 가야 되냐 말야 되냐 여긴 좀 고민 중이긴 한데요. 근데 간혹 1억 이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좀 매수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또 2차 하락 얘기가 또 연초에 막 확 바람이 불어가지고 2차 폭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PIR로 보면 아직도 서울 집값은 굉장히 거품이고 한 번에 더 출렁거림이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2차 하락이 이전 사이클이 2008년에서 9년까지 쌍봉을 이뤘다가 2009년부터 13년까지 2차 하락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랑 맞춰보면은 이게 뭐 그 말도 맞긴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앞으로 1년까지 나올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조정지역, 강남 조정지역 해제라든지 아니면 뭐 건설사 파산이라는 뭐 합병도 많이 이루어질 거고 투자자들도 더 앞으로 안 좋아질 거고 그런 부분들이 좀 지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그때까지 가면 지금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가 지금 24, 27 이 정도라 그랬는데요. 정말 작년 그 이전 사이클로 봤을 때
8이나 15에서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매수 지수가 그때까지 떨어질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시기 동안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될 거고, 그럼 국가에서 뭔가 이거를 맞춰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안 나왔으니까 그 부분까지 떨어졌다 올라가겠죠. 유동성은 지금 아미 뭐 선진국에서 봤듯이 반등한 건 알고 있을 거고 똑같을 겁니다. 그럼 연말 될수록 좀 상황이 좋아질 것 같긴 한데 뭐 이제 네. 이 상태에서 지금은 크게 뭐 매매가는 보합에서 약 하락이라 생각하고요. 전세가는 좀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연말까지. 그럼 그때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구체화가 되겠죠. 네. 뭐 정책 쪽이 네. 됐든 금리 그쵸. 쪽이 됐든 뭐 이런 쪽이 그렇죠. 됐든 세금적인 부분이 됐든. 그러면 연말에서 이제 내년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네. 뭐 어떤 이프이긴 하지만은 네네네. 뭐가 이렇게 좀 하나씩 교통 정리가 되고 나면 네. 상황이 어쨌든 좋아지는 거니까 네네네. 그러면 수도권 쪽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이제 수급계지는 지방을 봐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제 좀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네. 재파시님은 좀 어떻게 저는 투자의 관점에서 물론 들어갈 수 있을 때는 상급지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살 수 있다면. 지방 투자하는 거는 내가 수도권을 못 살 때가 지방 투자를 하는 거고 수도권은 내가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매정 갭이 상당히 크거든요. 사실은 제가 옛날 투자했던 것처럼 뭐 1,000만 원 가지고 집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 지방, 그러니까 일반 인천이나 경기 자체는. 그래서 만약에 한 그런 매정 갭이 있어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혹은 자기 실거주가 가능하다.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들어가실 수가 있다. 그 집을 등기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라면 저는 수도권이 먼저다. 왜? 이것도 똑같아요. 내 자산이 잘 되려면 내 자산이 희귀해야 되는데 지방의 아파트들은 희귀하지가 않아요. 전 여기서부터가 이미 끝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수도권의 집들은 희귀하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380호밖에 안 된다고. 지방은 이미 500호가 넘어갔고 이미 많은 주택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 포트폴리오의 20%가 지방 아파트인데 이거는 저는 그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전국에 집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인 거예요. 왜냐하면 KB에서 보고 서류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들 때 각 지역마다 이제 그 나오잖아요. 상승 하락이. 이거를 내 마음 깊숙이 들어가려면 내가 그 지역에 집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란 게 그 지역에 집이 있어야 관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할 때 보초병 하나 세워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방에서도 한 3-4채 사놓은 곳들은 정리를 할 때 한 채는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걔네 보면은 떨어진다고 생각해도 남겨놔요. 언제든 그 아파트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 부동산은 지리이고 지역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그 관심이 없으면 투자 못해요. 아니,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집을 사요. 관심은 있어야지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긴 한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기본 스탠스는 저는 2년 기본세를 두면 팔자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다만 워낙 주택이 많아서 1년에 많이 팔게 되면 합산가세가 커서 세금 자체가 30%라서 40% 이렇게 돼서 1년에 막 수채씩 못 팔 뿐이지 작년에 제가 5채 팔았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딱 그게 시세 차익으로 한 2억 5천 팔면 과세 표준으로 한 1억 5천 돼요. 1억 5천까지가 이제 그 세금이 한 32%인데 빼주는 게 있어가지고 한 25% 정도에서 해결이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팔아요. 그 이상으로 되면 세금이 너무 커서 안 팔고 그러니까 1년에 딱 2억 원어치만 파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약간 좀 세입자 우선주의라서 공실 나오는 거 우선으로 팔거든요. 왜냐면 세입자가 있는데 팔거나 이러지는 잘 않고. 근데 50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한 5채 정도는 자연스럽게 공실이 생겨요. 그런 거 위주로 팔고 있어요. 지방 같은 경우. 수도권에는 계속 가져가고. 향후 1년, 2년 동안의 앞으로의 투자 계획은 좀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요? 지방을 뭐 어떻게 해서 뭐 수도권으로 가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것도 생각을 하고 진행하고 있긴 있는데요. 옛날에는 제가 1억짜리 아파트가 많았어요. 공시가격 1억 이하를 했으니까. 근데 주택수가 또 너무 많다 보면 뭐라 그럴까? 번거로워요. 손이 많이 가요.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롭고 이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그거예요. 1억짜리 2-3개를 정리해서 3억짜리 하나 사는 거. 그래서 최근에 뭐 샀던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도 강남 원주역 바로 100m 앞에 있는 오피스텔이거든요. 걔도 한 2억 4천에 걔 분양가가 3억 2천이었고 뭐 그렇게 사고 예. 그런 것들이 다 뭐에 대한 부분이냐면 제 플랜이 지방 싼 거 팔아서 좀 그 돈 가지고 서울에 있는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가액이 높은 걸로. 그래서 원래 50채에서 한 30채로 내리면서 가액을 좀 쌓아가려고 했었거든요. 지금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은 1억짜리는 물론 검색은 하긴 하는데 저야 검색을 워낙 많이 하니까 매수로까지는 안 가요. 물론 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외진 거래량이 안 들어온 부분도 가장 크긴 하지만 인테리어가 너무 비싸다는 부분. 투자 금융 플러스에서 인테리어 비용이 비싸서 그런 부분도 있고
있긴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